저는 오늘 서울에서 그나마 남은 투자 지역이라고 제가 지금 꼽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투자 가능한 소액으로 가능한 상업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제가 컨셉을 잡았는데요. 이 노른자위 땅인데 과연 어디일까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을지로 사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입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은요, 노후화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은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아직 개발이 진행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된 안 되는 지역이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지도를 크게 펼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른자위 땅,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우선은 노른자위라고 하면 좀 특별해야겠죠? 일반 상업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시 지도에서 이 붉게 나오는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서울의 중심이고요. 또 한 군데 있죠.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용산 주변이라든가 또 다 아시는 강남역이죠. 강남역 주변, 또 하나는 잠실역 주변.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아직까지 투자를 해도 가능한 지역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서울의 중심, 노른자위죠. 아직은 개발이 안 되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선은요, 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교통이 잘 되어 있죠. 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황금 노선이죠. 2호선하고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구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호선을 바꿔 타려면 지하도로 가서 시간이 좀 걸리죠. 하지만 이 지역은 만약에 5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탄다. 그냥 내려서 걸어가도 괜찮고요. 그 구간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으면 5분, 한 8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잘 발달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주거, 상업, 업무, 바로 교통까지도 굉장히 혼재돼서 고소득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심의 심장부, 맞죠? 도심의 심장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을지로 입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쪽에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CBD 중심 업무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광화문 상권입니다. 도심의 심장부라고 해당되는데요. 바로 도시의 경제, 사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교통 여건도 좋고 이 지역은 이미 고층 빌딩이 질비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이 지역에 있고요. 잠깐 또 옆에를 살펴보면 바로 이 지역은 동대문 상권입니다. 동대문 상권은 지금 개발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작은 가게 하나가 월세가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개발을 할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 도심의 심장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 지역은요, 국내 10대 기업이 SK, 현대, 한화 이런 금융사 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업무 중심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개발이 좀 안 됐죠. 왜냐하면 중심이지만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문화재 보호라는 차원으로서 그리고 남산 조망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지만 용적률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이 많이 안 됐고 이목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쪽을 이슈화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활성화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중구 을지로에 있는 건폐율과 이 용적률을 완화해 줬죠. 용적률 건폐율 완화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를 했고요. 보시면 물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문정동이라든가 춘종로, 이가도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에 이 중심에 있는 지역, 대상지가 바로 여기를 말씀을 드리죠. 이 중심지는 지금 현재 시장 3개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광장시장, 밑에는 방산시장, 그리고 바로 밑에는 중부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늘 TV에서 보시죠? 맛집,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가는 재래시장입니다. 조금 개발이 힘들겠죠. 중간에 놔두고 또 제가 중부시장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부시장은요, 건어물 시장의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 명절이라든가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들려볼 만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상시장에 있는 방산시장 아실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도배, 장판, 비누 이런 걸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문화유산으로 가져간다.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발이 들어가나 보시면은 도시정비형 개발입니다. 도시정비형 개발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심이나 중요합니다. 도심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있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해당되죠. 그리고 이 지역은요, 항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해당되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이 돼야 도시형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재개발로 어느 정도 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완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경 500m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하고 역 구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죠. 500m 안에 거의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게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상업지역이지만 그동안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약간 좀 낮게 도시 중심이지만 여러 가지 여타 여건에 의해서 좀 낮게 받았지만 최근에 결정이 됐죠. 최근입니다. 2021년 2월이에요.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원래 기준으로 한 600에서 한 800까지 가능하지만 상한으로 1000%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또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진 이유가 하나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업무 숙박 주거를 업무를 조금 줄이고 주거 숙박만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부를 좀 등한시했는데요. 좀 눈여겨보실 만하죠? 이거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 있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지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2018년에 변경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2016년도에 52m였습니다. 이거를 90m로 그래서 20층이 전부 27층, 26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주거 비율이 6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주거를 많이 논다는 거는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짓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아파트라든가 주거를 선호하죠.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높아져서 그동안에 지지부지하게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3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끝난 지역이죠.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옆에 있는 지역, 동대문하고 세운상가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낀 지역, 정말 주목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핵심 개발의 중심이 될 입지에 위치한 매물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김수진 전문가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이고요. 자세한 정보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김수진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중구 을지로인데요. 이 지역은 교통과 호재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주요 지하철의 노선도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의 이동성이 아주 우수한데요. 서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교통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시 재생 사업에 따른 핵심 지역으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중구 을지로입니다.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지역에 오늘 저희가 만나보게 될 매물은 상가 매물입니다. 핵심 지역의 상가,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서울의 중심 노른자위를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하셨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을지로 4가역의 도보 2분 거리, 종로 5가역의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짧죠? 구간하고 구간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보시면은요, 총 3층 규모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인데 3층입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서, 그러니까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높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하 1층서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고요. 물론 3층이기 때문에 오래됐겠죠. 70년대 건물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은요, 16.33제곱미터고요. 대지가 6.74제곱미터입니다. 가격은 1억 7천만 원에서요, 1억 9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은 보증금을 빼게 되면 이미 임대가 좀 맞춰져 있는 상가고요. 보증금을 빼게 되면 1억 6,7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개인별로 좀 틀리겠지만 대출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좀 더 작은 실투자금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업지역 비율이 월등히 높은 중구 을지로예요. 앞서서 을지로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워낙에 뛰어난 입지 여건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자세한 투자 가치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빼낼 수가 없는데 입지 가치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입지 가치가 가장 큰데요. 이 물건은 정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을지로 4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중심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 끝에 서울역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서부터 을지로 3가 구역까지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을지로 입구역까지 해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을지로 3가역 주변에도 정비구역, 이미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묶여 있고요. 그 바로 옆에도 세운 청계지구에서 개발지역이 이미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 쉽지 않겠죠? 물론 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옆에는 동대문 상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 상권이 바로 있어서 굉장히 수요도,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광장시장, 방산시장, 중고시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산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산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구분 상가가 있고 그 주변에 같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이 같이 있는데요. 이 방산시장 안에 있는 구분 상가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또 드리면은요, 이 지역의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물건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제가 방산시장 이쪽을 지금 구분 상가를 찍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모습이 좀 그렇죠. 앞으로 보존하기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에는 조금 모습이 좀 허름하고 모양도 안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새롭게 건물이 지어져서 멋있는 건물로 재탄생이 돼야 된다는 게 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부 사진을 보면은요. 1층은 그래도 소매가 되기 때문에 뭐 향초라든가 특별한 컨셉은 없지만 향초라든가 이렇게 지금 예쁜 소품을 좀 판매하는 가게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가의 형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평수라고 해도 한 6억 이상을 호가를 합니다. 이 물건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조금 그때까지 끌고 가기에는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좋겠죠?
이거는 2층, 3층의 물건인데요. 똑같은 평수의 2층, 3층 같은 경우는 이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물론 월세가 좀 작죠. 하지만 재개발을 재건축을 가기 위해서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물건을 가져가기에는 가벼운 이런 상가를 투자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이 물건을 보시면은요, 제가 가격까지도 나왔는데요. 가격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서 1억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 7천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정도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겠고요. 이미 월세는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은 꾸준히 나고 있고요. 300만 원에 30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은 대출을 활용한다면 이보다 좀 작아지겠고 대출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1억 6천만 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상가입니다. 네.